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자, 여러분 보세요. 302쪽부터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2, 313,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320에 쭉 갑니다. 326쪽까지, 325쪽까지 가죠. 여기까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일단 구분부터 합시다. 일단 여러분 322쪽 보시면요. 10번. 일단 안 나오는 부터 없애버려 봅시다. 10번 X죠. 실무 나가면 매우 중요한. 실무에서는 중요하나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10번 X죠. 실무 나가면 다 이런 거 상담해. 이런 거 상담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321조. 321조. 9번. X 역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너무 이렇게 크게 X표현 하지 말고, 갑자기 또 쫀다, 내가. 너무 그게 확, 아주. 제목에다만 표시해놔. 아까 10번은 확실히 안 나와. 확실히 10번은 안 나와. 9번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 그래서 찝찝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뭐 X 조그맣게. 사람이 또 약해져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해서 나오면 이제 다 욕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부분은 제껴.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틀을 못 잡으면 이 규정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어디에 관련된 건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02쪽 보시면 일단 먼저 틀 잡시다. 틀. 자, 그리고 혹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2월 넷째 주 마지막 수업은 제가 못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되거나 아마 휴가 때 아마 이제 아직 공고가 안 난 날? 아마 정식으로 이제 원장님 공고가 있을 건데, 네 번째 주는 수업을 제가 안 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되거나, 뭐 다른 과목이라 민법이겠죠? 민법 못하면 휴강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돼, 진도를.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1시간 정도를 더 할지도 몰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에서 오실 때 2시까지는 할지도 모르니까 집에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려고 그래. 어디 딴 데 안 가?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다. 자,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토지예요, 여러분. 부수토지. 그래서 여러분이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양도했는데 여러분? 주택가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거죠. 근데 이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가야죠. 그래서 이때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몇 가지냐? 기본이 3가지입니다. 비과세 요건은 기본이 3가지야. 그래서 첫째, 1세대. 둘째가 국내의 1주택을. 세 번째, 몇 년 이상 되냐?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됩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정합시다. 누가? 1세대야. 여러분 여기서 양도자 개념이 아니라 주택수를 따질 때는 세대별 개념입니다. 둘째, 어디에 있는 국내 몇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네가 주택에서 살고 있기 위해서 하나 산 거라면 그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뭐 했어야 돼요, 여러분? 보유하고 거주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유, 거주 이런 거 구분 안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큰일 나 그러면. 이거는 뭐다고요, 여러분? 보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거주는 뭐야? 살고 있는 거 말해.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거기서 살 때 뭐 하고 있어야 돼? 살고 있어야죠. 그래서 거주는 원칙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들은 막 날라리 공부한 사람들 나가서 막 헛소리들 하고 막 그냥. 이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야.
뭐만 하면 된다고 그냥 원 보유만 하면 그럼 보유는 뭐야 이러면 소유권 뭐 한나부터 취득하는 그냥 뭐 할까지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남으면 된다는 얘기야. 2년 이상만 남으면 된다. 살 걸 요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그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1세대가 국내 매출액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돼 모두 충족했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이때 요건의 충족 시점은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이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 내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 현재 시점에서입니다. 양도 현재 시점에서. 그럼 이거는 플로어 개념이야 스탑 개념이야? 학교에서 여러분 안 배우셨나? 유량 변수야 저량 변수야? 저량. 요거는 저량 변수죠. 학교에서 배울 텐데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예, 그래서 어느 시점, 특정 시점 현재를 하는 변수는 뭐라고 그러고? 저량 변수. 일정 시점부터 일정 기간까지 기간 동안 한 걸 뭐라고 하는가? 유량. 이거는 스탑 개념이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어느 시점에서 따지라? 양도 시점에서. 너 1세대 맞아? 응. 1주택 맞아? 응. 몇 년에서 벌써? 2년에서. 그랬어? 그럼 너 뭐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원칙적 비과세 요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책이 많았어요? 예. 각각의 조건에 또 뭐가 있냐? 예외가 있어. 그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1주택 예외, 여기 주택의 개념과 예외 규정, 여기 별표 2개.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실무 나가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 되는데,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불가피하게 몇 주택 갖고 있는 거 여러분? 2주택. 그럼 이때는 2주택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책을 잠깐 볼까요? 이제 302쪽 봅시다. 302쪽. 자, 1세대 1주택 법조문으로 하면 아주 복잡해버려. 법조문으로 보면 돌아버려.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영어인지 외래어인지 알 수가 없어. 한번 볼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고가 주택을 제외한 것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을 정하는 배후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결론 여기 있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게 뭐야? 비과세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라는 게 바로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죠. 그래서 1번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정하는 요건을 뭐한 겨? 충족한 거 요걸 말하네요. 2번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게 된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에서 대통령 정하는 주택. 요게 바로 요거 1주택의 예외 기준. 전화 1주택의 예외. 자, 그래서 원래는 1주택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2주택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양가리 2번 보세요.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범위. 자, 1세대 1주택이란 여기부터 합시다. 밑줄. 누가? 거주자. 밑줄 하나.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 생애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1세대. 여기까지 1세대한 설명이야. 에이씨. 그래서 첫 번째 주어 1세대가 다시 밑줄 어느 날 현재 양돌 현재 밑줄 양도 현재 어디에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을 말한다?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요거죠.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2번
2번과 3번은 묶으시고 예배입니다. 2번과 3번 묶으시고 예배. 1번이 뭐야? 원칙. 근데 2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3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X죠. 3번 일단 X 표시하시고요. 일단 시험에 안 나는 것들 일단 걷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것만 일단 뭐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다 하려고 하지만 다는 실무 나가서 해. 뭐 어차피 실무 나가도 모를 건 똑같으니까 진짜.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칩니다.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여기서 여러분 취득 당시. 취득이라 동그라미 쳐. 취득 당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여러분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저 배웠어 안 배웠어? 주택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주택법에서 조정 대상 적 안 해? 아직 안 했어요? 예. 할 거야 이제. 언젠가 할 거야. 자, 그래서 취득 당시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고 2년 이상이고 밑줄 여기부터 들어가니까 그래 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보유기간 중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낸다 그러면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보유만 하면 돼. 보유만 하면 돼. 그래서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거주를 비과세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얘기야. 그게 어디냐? 어느 당시? 취득할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어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쓰여지는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양도 당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는 양도 당시인데 유일하게 얘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어디에 있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엔드야. 어떻게 된다고? 그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고? 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어디 있을 때? 조정 대상자. 자, 우리 부동산 과열지구는 3가지가 있어. 부동산 규제지역은 3가지가 있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적어야 되겠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지금 우리 소득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거는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정적이냐 투기 과열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공법상 수많은 규제가 있어. 대출금 제한을 붙는다든지, 그 다음에 청약수에 대한 순위 1순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든지, 또 전매 제한을 받는다든지, 조합원 입주권할 때 제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법상 제약이 있는 것은 투기 지정지역과 조정 대상지역이고, 투기 과열지역은 우리 세법상 규제 대상은 없어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다 필요한가? 근데 몰라도 또 하는 게 또 공인중개사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몽골에 떼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 중에서 계속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공부하고 담 쌓는 사람도 있어. 아예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로지 물건만 가지고 그냥 계약서 쓰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공인중개사 만나는 고객을 이제 피보는 거죠.
뭘 물어보면 뭘 알아야 뭐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비과세는 어느 지역에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자, 이거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다 여기?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 지역이야. 그래서 예전 수많은 뭐가 있는데 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법에서 규제는 뭐 하나 하고 투기 지정 지역이 하나가 있고 어디 있다? 주대다 조정 대상. 이 엄청난 제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남들은 그냥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너희는 보유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된다 그러면 거주해야 된다. 거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어느 당시에 대해?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야. 즉 내가 이 주택을 살 때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자, 그러면 이런 걸 적어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이제 나중에 삽질하는 거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판정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이면서 양도 당시도 있고 취득 당시면서 양도 당시가 아닐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잖아. 취득 당시 뭐가 아니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지만 어느 양도 당시 조정 대상이었죠. 자, 그러면 이때의 2년 이상 거주는 언제냐 그 얘기야. 요게 1번, 2번, 3번 했을 때. 어? 요거야, 요거. 요해야 뭐 해야 된다고?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고? 거주를 해야 된다고. 양도 시점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 어느 당시다고? 취득 당시. 그래서 취득할 때 내가 뭐인 걸 알고 들었으면 조정 대상 지역인 걸 알고 들었으면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한다. 그런데 내가 취득할 당시는 뭐가 아니었어?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는데 양도 때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더란 얘기야.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적어놔. 저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근데 이 취득 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2017년 8월 2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나온 규정이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죄송합니다. 2017년 2017년 8월 2일 날에 2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앞으로는 조정 대상적인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 그럼 그 전에 산 주택이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살 때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요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만 적어놓은 거야. 적어놔. 시험에는 안 나와. 요거까지는 안 나오는데 실무 나가면 엄청 중요한 거야 여러분.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몰라 뭐 가서 여러분 세법 배운 거 가지고 중개사 사무실 오다 가다 여기 제일 많은 게 중개사 사무실이죠? 물어봐. 들어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라고 공인중개사한테. 그럼 뭘 물어보면 이 인간은 맨날 전화만 건다 어디다가? 지가 아는 게 있어야 대답해 주지. 자, 요게 여러분 교재 이 303쪽 부칙에 나와 있어. 303쪽 부칙 찾으세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여러분 잘 봐도 개정 규정 부칙이 중요한 거야. 부칙. 왜냐? 거기 이런 말 있죠. 1세대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내 등 나와 있죠. 그럼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그 얘기야. 이 개정 규정은 시행령, 여기서 0은 뭐로 말하는가?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전다. 이때 거기 날짜는 언제라서 시행일이? 날짜가 언제서? 2017년 9월 19일 나와 있죠? 아니 아까 2017년 8월 3일이라면서요. 자, 정부가 발표를 했죠.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야. 그럼 발표가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후속 조치로 그 관련 법률 어떻게 돼?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 개정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라든지 또는 국무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개정은 언제가 된가? 9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어. 그때 적용하면서 거기 2번 보세요.
세법은 이런 게 어려워. 세법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중요한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이 개정 규정에 불과하고 뭐에 따라라? 종전 규정에 따라라 그래서 종전과 기나. 그래서 1번 밑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그냥 종전대로 하라 그 얘기야. 그럼 뭐를 요구한다는 얘기야? 거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저거 결론은 그건 언제부터 정했던 얘기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이해되냐고 1번. 2017년 8월 이전에 산 거는 취득한 것은 종전권 따르라는 얘기야. 그럼 다른 말로 언제부터 적용하라는 얘기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만 적용했던 얘기야. 종전권은 종전 규정으로 가고 요게 발표됐을 때부터가 이제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 2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시불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 계약하고? 계약을 맺고 뭐 중도금 등이 지급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근데 최종으로 뭐가 지급돼? 잔금이 지급되죠. 잔금 지급된다. 그래서 매매가 써갖고 계약을 맺고 이제 1개월 후에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아씨, 요 사이에 뭘로 지정된가? 조정 대상자로 지정이 돼버린 거야. 자, 남양주 조정 대상자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나버린 거야. 근데 우리 양도세는 항상 어떤 날 기준이야? 계약의 기준이야? 잔금 지급이야? 양도세는 잔금 지급이라면 이때 양도한 걸 본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잔금 지급 때 조정 대상자로 공고가 났어 안 났어? 났단 말이야. 근데 계약은 언제 냈단 말이야? 전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계약을 이미 체결해갖고 이 잔금을 지급한 그 사이에 지정이 된 거다고. 그러면 계약이랑 조정 대상지역이 있어 아니었어? 아니었고 양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이다 그 얘기야.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얘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니까? 종조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얼로 가라는 얘기야.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록 양도 시점에서는 뭐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얘는 계약 체결 자체를 언제 했으니까? 공고나기 전에 했으니까 요걸 갖고 가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계약 맺을 때 이미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아니었다고?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지정된 거 그 사이에. 그러면 얘는 조정 대상적인 걸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이게 세법의 공통 규정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해서 이 시행 개정 전, 즉 2017년 9월 19일 전에 양도한 거는 이거는 이미 아직 법률 개정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적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보면 부칙 보면 돌아버려. 그죠?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커녕 더 돌아버리고 싶죠? 네, 그래서 결론, 요거는 언제부터 정하는 거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9월 19일 이후에 양도부터 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요것만 실무에서 요 정도 이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법은 특히 비과세는. 안 그러면 이 조건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건지 막 헷갈려 돌아버려. 그럼 옆집 가서 물으면 옆집 아저씨는 더 몰라. 자, 내가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했다. 뭘 받고 싶다?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럼 몇 가지 요건 충족해야 된다? 3가지. 첫째, 누가? 1세대. 즉 주택수를 따질 때는 양도자 개념으로 주택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 우리 집 식구 단위. 우리 집 식구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 보유라는 것이 그냥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 기간이 몇 년만 남으면 돼? 2년 이후만 남으면 된다냐. 그런데 그래서 원칙은 거주는 비과세 요건인데 아닌데? 아닌데 예외적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당시 취득 당시 무슨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들어가 모르고 들어가? 알고 들어가서 내가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라고 공고했어. 그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이제 여기 뭐야? and 하나가 더 들어온다. 뭐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은 2년 이상 보낸다. 거주해야 된다. 이건 누구한테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실수요자한테만. 실제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요 정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건 어디서 나온다고? 실무. 그래서 시험과 실무는 약간 좀 괴리가 많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갔겠네. 파란 거 어디 갔어? 저기 있네. 가자. 자, 요 의미 어디에? 자, 요 국내 의미를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것만이라는 얘기야? 국내에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주택은? 국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주택은?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라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얘는 주택수에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라는 것까지 잡으셔야 돼요. 뭐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비과세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비과세를 안 해주는 대신 주택수,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야. 이거 적어놓으세요.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그리고 얘는 국내 주택수 계실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죠. 이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국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과세대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갑이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갖고 있다. 국내에 있고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였다. B주택 그 외에 있고 2년을 보였다. 자,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설명 들어가 있죠. 1번. 여기는 1세대 개념이다. 봅시다. A주택 양도시 얘는 비과세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둘째 2번 A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거꾸로 B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과세냐 비과세냐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네, 볼펜 굴려야죠. 자, 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어? 받아요? 지금 몇 주택 있어? 2주택. 근데 하나는 어디고? 하나는 그럼 어떻게 됐어? 국외는 비과세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어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래서 결론 A주택은 비과세를 받죠. 그럼 A주택 처분한 다음에 이제 뭘 양도했어? B주택. 그럼 B주택은 양도 당시 몇 주택이요? 1주택. 그래도 비과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국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일 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때는 주택수 따질 필요 있이 없이? 없이. 무조건 여러분 과세죠. 무조건 과세.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외주택에 대한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 출제하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근데 302쪽 봅시다. 우리 이제 개정에 따라서 302쪽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어. 찾으셨어요? 자, 원래 조정 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이상 어떻게 된다 했으면 거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과 니은 묶으세요. 기억과 니은 묶으시고 그래서 얘는 거주 X 즉 B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기억과 니은은 거주 요건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런데 기억이 뭐냐? 저거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로 말해. 여러분 나중에 임대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된 주택으로서 의무 임대기간에서 장기간일 때는 8년이고 단기간일 때는 4년 이상 의무 임대료고 임대료에 대해서 최소한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몇 프로 이상? 5% 이상 증액을 못하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많은 혜택이 주어져. 이때 이 기억은 바로 이렇게 등록된 임대주택이었는데 이 기억을 삭제해버립니다. 즉 임대사업자는 종전까지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기억 올해부터 이제 삭제 지워버려. 기억 삭제. 네, X치라고 삭제했다고 요 규정 없어졌다고 기억 자체가 이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됐다고. 기억 다 지우라니까 그냥 기억을 삭제됐다고. 지금 책에 기억이 있다고 없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 삭제가 됐다고. 기억 삭제됐다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뭐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도 앞으로 이제 뭐 해야만 2년 이상을 뭐 해야만 거주하여야만 비과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는 이제 세법상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혜택을 주지는 이제 않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는 임대사업자들 보고 혜택 줄 테니까 다 등록하라 막 그랬어.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막 임대사업자 혜택 줬어. 그래서 이제 다 등록하고 다 잡을 만큼 다 잡아서 포착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내 뇌물 안에 들어온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거야 똑같이 다 잡았단 말이야. 내 집에 들어왔단 말이야. 더 이상 이제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게 현재 정부 입장. 그래서 지금 계속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혜택을 줬던 걸 차근차근히 어떻게 하는 가 다시 없애버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는 이제 우대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그 첫 번째 기억 삭제. 즉 종전에 따르면 그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어디 있어도 조정 대상적이 있어도 2년 이상 거주를 요구를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에서 어떻게 해서 삭제. 그럼 제한을 받지 않는 데서 삭제해서 다시 어떻게 되는가?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면 결론 임대사업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저것만 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누구도?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도.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304쪽 보세요. 자 304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거기 책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이 좀 너무 흑백이다 보니까 컬러로 와야 되는데 또 너무 작게 나왔는데 자 거기 조정 대상 지역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죠. 이때 조정 대상적이 우리 거기 보면 쭉 밑에 지정일자 나왔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 우리 당구장 있네. 당구장 네 번째 2019년 11월 8일자로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와 부산이 다 조정 대상적에서 어떻게 했냐? 해제가 돼서 실무 나가면 이런 게 엄청 중요한가? 지정일자 해제일자 모르면 끝나는가? 물론 몰라도 또 공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뭐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 우리 거기 뭐가 있어? 남양주가 있네. 남양주 조정 대상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해제돼 버렸어요. 작년 말자로. 근데 구리가 아직 버티고 있네. 구리가. 자 그럼 거기 밑에 그래 나 조정 대상적이다 어쩔래? 그럼 거기 지정효과 있죠. 지정효과 찾으냐고? 별표 3개. 앞으로 우리 이 소득세법상 조정 대상적일 때 규제 내용이 이제 쭉 나올까? 그 중에 바로 1번이 방금 나왔던 거. 1번이. 즉, 남들은 비과세 받을 때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으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취득한 것을 어디에 있으면 조정 대상적 있으면 이때는 2년 이상 거주가 어떻게 된다? 추가된다. 그렇죠? 지금 요거 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밑에 그 2, 3, 4번 있죠?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 효과 별표 3개 10벌 있잖아. 지정 효과에다 별표 3개 치라고. 아니 거기 지정 효과 나와 있잖아. 거기다 별표 3개 치라고. 그래서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돼서 지정 효과 1, 2, 3, 4 봤잖아 지금. 그 1, 2, 3, 4의 1 위에 지정 효과 있잖아. 이걸 알아야 된다 모르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05쪽. 자, 2번 비과세 배제 갑시다. 비과세 배제 별표 2개. 자, 이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과세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안 해준대. 이런 여태 우리 뭐 한 걸로 했는데 비과세 해준다고 했는데 배웠는데 이 요건 충족해도 비과세를 해준대 안 해준대? 안 해준대.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비과세 배제 책을 갖춥니다. 위 1규정에 불구하고 즉 요 1세대 1주대 2년 이상 보유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주셨어? 저거 그럼 뭐로? 과세한다 그 얘기죠 뭐.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양가로 1, 2, 3, 4 다음 페이지 5번까지 양가로 1, 2, 3, 4, 5 묶었어요? 어떻게 묶냐고 알아서 묶어. 양가로 1, 2, 3, 4, 5 묶어. 가끔마다 저한테 어떻게 묶냐고 물어보는데 알아서 묶어. 포승줄로 묶든지 수갑으로 묶든지. 얘들은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지금 묶은 애들은 좋은 놈들일까 나쁜 놈들일까?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감을 잡아. 아, 이놈들은 뭔가 이상한 놈들이구나. 나쁜 놈들이니까 비과세 안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자,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구야? 미등 양도. 여러분들 똑같아.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있죠. 각자 싫어하는 과목의 대표가 바로 누가? 세법. 똑같이 양도세 가장 나쁜 놈이 누가 여러분? 미등 양도. 절대 놓치면 안 돼. 양도소득세 가장 나쁜 놈이야. 나쁜. 근데 여러분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뭐냐?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구분을 못해. 이게 미등기 양도인지 미등기 전매인지 이 구분 자체를 못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 나중에 수업 듣고도 딴 질문해. 어마한 소리 합니다. 게시판에 보면 어마한 질문해요. 쫓아서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요. 누군지. 수업 안 들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도 보면 뭐 이해가 안 돼 교수님. 그럼 저는 그래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씨. 라고 할 수는 없죠. 또 달래야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안느니 죽어 씨. 자,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뭐는 미등기 양도. 결론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어. 그 자산에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그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고 양도하는 놈이야. 안 하고 양도하는 놈은. 그 미등기 전매는 뭐냐? 그 자산에는 등기부가 없어. 얘는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취득 등기 여기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여기는.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고 요거는 취득 등기를 못 한 거. 그게 차이점이야 그게.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응? 본인은 알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란 그 자산에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어. 근데 그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거야. 요거를 공시법에서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미등기 전매는 뭐냐? 등기부 자체가 없어. 없다니까? 그래 취득등기를 할래도 해 못해? 못해. 나는 공부할 마음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집에 가면 애 봐야 되고 가정살림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공부를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못하는 거지.
그러나 시험 볼 때는 거기다 수험표에 안 한 것이면 1번, 못한 거면 2번. 표시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결과로만 얘기해. 그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뭐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들은 양도할 당시에 등기부가 있는가 없는가? 아직 아파트가 안 나왔잖아. 그냥 걸린 상태잖아. 그럼 아파트 당첨권 미등기 전매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미등기 전매했다. 전매 떨어져 미등기 양도했다 그런다고 안 한다고? 아니야. 얘는 미등기 양도다고 아니다고? 아니다니까. 왜 아니야? 등기부가 없잖아. 양도 시점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얘들 미등기 양도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자, 무허가 주택이래. 무허가 주택이래. 뭐가 없어? 등기부가 없죠? 그럼 난 무허가 주택 사서 팔았어. 그럼 무허가 주택이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등기 양도야? 아니라니까. 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는데 그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거 하나 안 하고 양도하는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럼 여기서 규제 대상은 미등기 양도다고 미등기 전매다고? 미등기 양도야. 미등기 양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 1번 양글 1번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나왔죠? 미등기 뭐? 양도 자산이야.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고. 저거 그럼 나 미등기 양도다 어쩔래? 그 무슨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양도 차익 전액과세죠. 뭐야? 전액. 다 가시는 거야. 자, 양가리 2번. 와, 양가리 2번 보니까 뭐 더럽게 기르네. 네. 소제목 붙입니다. 허위신고한 거. 허위신고. 허위신고.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했어.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다시 밑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대. 아, 뭐야? 허위신고야. 업이야 다운이야? 응? 업다운 다 말하는 거야. 업다운 다 말해.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2번은 이때는 도자, 수자 다 비과세 배제야. 저거 도자는 물론 누구도 수자도 무조건 비과세 배제입니다. 그 가불이 합의 봐서 뭘 썼어? 이중계약서 썼어. 그럼 갑을 모두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산 을이 나중에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획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르게 적었다. 무슨 신고? 허위 신고. 그러면 그때는 밑줄 비과세 또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받으세요. 자, 밑줄 다음의 금액을 뭐 한다 그러면 뺀다. 밑줄 다음의 금액을 뺀다. 그럼 다음의 금액을 빼는 그 빼는 금액은 뭐야? 과세되는 금액을 말하는가? 저거 과세되는 금액을 말해요.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해서 뺀다 그랬죠? 그 빼는 금액은 다음에 그걸 뺀다 했죠? 그 빼는 금액은 뭐라는 얘기야? 과세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당초 1번 얘가 뭘 받았다? 비과세. 동그라미 2번 뭘 받았다? 감면. 그럼 그랑 비과세 감면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겠다?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금액은 밑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 밑줄 하나. 문맥을 잘 읽으면 나오는데 왜 답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 미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뭐 할 때 저거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라는 얘기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자, 그러면 다시 밑줄 갑니다.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 차이. 밑줄. 그래서 밑줄 몇 개 쳤어야 돼? 밑줄 몇 개 쳤어야 돼? 2개 쳤어야 돼. 2개. 가끔도 밑줄도 잘 못 친 사람이 있다 정말. 속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첫째 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여기 밑줄 하나 쳤죠?
다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 실질거래 차이 밑줄 하나 쳤죠? 그럼 밑줄 몇 개 나와 있다고? 2개. 그럼 이 밑줄 친 두 놈 중에서 어떤 금액이다? 동그라미 적은 금액. 적은 금액 10벌 그랬다. 나 무슨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냥 적은 금액에다 냈다 10벌 표시할 거 그냥 이거나 외워. 적은 금액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동그라미 뭐도 똑같아.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즉 과세할 경우를 말하죠. 그때 그 감면세 밑줄 하나 여기까지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 그 해당 감면세 밑줄 여기까지. 지금 다시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 실질거래 차이 밑줄 하나. 밑줄 몇 개 났어? 네, 둘 중에 어떤 금액 둘 다 적은 금액.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하겠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 너 좋아? 괜찮아? 그냥 무슨 금액? 적은 금액. 자, 3번.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야. 1, 2, 3이 제일 중요해.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자,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최근에 뭐 자주 나왔던 규정이죠. 자, 고가주택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나? 308쪽 보세요. 308쪽. 308쪽. 오셨어요? 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밑줄.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합격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9억 원 초과. 맨 밑에 있잖아. 그래서 어느 당시? 양도 당시야. 양도에다 동그라미 10억에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합격이 얼마?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택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 그러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305조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 초과하는 거 말한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한다. 그러면 저거 화살표에다가 고가주택은 자 안분 계산한다. 요거 적어놔야 돼. 안분. 그래서 고가주택. 이게 가장 고가주택 하면 여러분 뇌에 뭐가 떠오르냐? 안분 계산 떠난다. 안분 계산. 이때 안분 계산은 뭐를 말하냐? 양도 당시 양도 가액에서 얼마? 9억 원을 뺀 가액을 그거를 뭘로? 양도 가액으로 나눈 걸 말하죠. 그래서 안분 계산을 두 군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와?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됐어. 또 이렇게 전화. 그래서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자, 양가래 4번 보세요. 보고 싶지 않죠? 응? 양가래 4번을 여러분 보려니까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은가? 이건 뭐로 말하냐?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갖고 있는가? 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물론이고 모두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권 우리 뭐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양도소득 과세할 때 뭐로 본다 했어요 여러분? 주택을 본다 그랬죠?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조합 입주권을 뭐로 본다고요? 주택. 그럼 우리 몇 주택째를 보는가 이때? 2주택을 봅니다. 2주택. 따라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뭘 양도했을 때 여러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는 주택은 물론이고 모두 조합원 입주권도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보기 때문에 몇 주택째로 본다고? 2주택자. 따라서 원칙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뭐는 있다? 예외는 있다. 예외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게 중요하죠. 남들은 뭐라고 그럴 때? 과세라고 할 때 우리는 비과세를 넣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5번.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배를 넣어서 수도권 지역일 때 3배, 수도권 밖의 지역일 때 5배, 그 밖의 토지일 때 10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개정이 됐는데, 결론. 저거, 개정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하도록 됐어. 2022년부터. 당장 이렇게 적용하면 갑자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 토지에 대한 비과세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개정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자, 요것 좀 구분합시다. 일단은 책의 내용이 약간 변동이 생겼어. 책에 변동이 생겼어. 그래서 자, 원래 우리 기준면적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부수 토지 면적은 국회법상 도시지역 아니냐 바깥이냐 도시지역 안 그 밖의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도시지역은 국회법상 도시지역을 말해요 여러분. 어디? 국회법. 그래서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셨죠? 그때 그 용도지역에서 4가지 배우셨죠? 도시지역, 또 관리지역, 또 응?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했는데 도간농자 그게 뭔데? 그거 알아서 해 그만.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아니면 5배였고 그 밖의 지역이 몇 배느냐? 10배 했어. 여기까지만 그 바닥 면적에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갖고 도시지역 아니라더라도 요거를 수도권에 자, 도시지역이도 도시지역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해? 4가지로 구분하죠. 뭐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주상공. 여기는 3배. 그럼 안 난 게 뭐예요 여러분? 녹지지역이죠. 요거는 5배 그 들어가고 나머지는 10배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개정되는 거. 수도권에 뭐에 한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 적어놔. 우리는 도시 수도권 지역에 무조건 몇 배라 써? 3배로 나와있죠?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 한해서만 주상곡. 3배.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수도권 지역 몇 배? 5배. 그리고 도시지역 아니다. 그럼 무조건 몇 배 여러분? 10배.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것만 놓고 여러분 요거는 갑자기 면적이 커져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요거를 당장 적용 안 하고 요거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 물론 이때까지 공부하면 그때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정된 규정 언제부터 적용한다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올해까지는 그냥 뭐야 여러분? 도시지역화는 5배.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시험범위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제 요건 하나씩 갑시다. 요건. 1세대 요건. 1세대 예외 규정. 1주택 요건, 1주택 예외 규정. 2년 이상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예외. 요걸 봐야 되는데. 자, 세대란 나왔죠. 거기. 306쪽 보세요. 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 밑줄. 거주자 및 배우자. 엔드 개념이네.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은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 조문의 의미.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럼 엔드 개념이야. 엔드. 그러니까 세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세대가 안 돼. 구성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뭘 했어야 된다고 최소한? 결혼했어야 된다고 결혼. 결혼 안 했으면 단독세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거주자 및 누가? 배우자. 자. 그리고 이들과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여러분? 같이 하는 자 밑줄.
이자 함께 구성하는 무슨 단위? 가족 단위. 그냥 여러분 세대 그냥 가족 단위야. 가족, 일가족이야. 근데 배우자에 보면 이런 말이네. 법률상 뭐는 했어? 법률상 뭐 했어? 이혼해서 형식상으로 이혼했단 얘기야. 근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으로는 이혼한 걸 보기가 어렵대. 자, 형식상으로는 뭘 했지만 이혼했지만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여러분 이혼할 때는 부부지간에 이혼할 때 재산 공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위자료 주면 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저 무슨 이혼한가? 저거 위장이혼이야. 저거 위장이혼. 결론 그 지금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한다? 위장이혼. 그럼 위장이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본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동그라미 포함한다? 결론은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장이혼 했을 때 동일 세대로 보겠다 그 얘기야. 자, 봐. 남편 스크가 갑이 뭐 갖고 있다가 A주택가 뭐 갖고 있어 여러분? B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B주택. 근데 이 B주택을 처에게 뭐 했어 여러분? 증여를 했어. 얼마짜리? 6억짜리. 왜 6억짜리 증여했어? 어? 증여세 안 낸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만약에 B주택 10억짜리면 어떡하는 거야? 4억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과세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갑은 A주택, B주택 몇 주택자? 2주택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몇 주택이야? 이 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이 되는 거죠? 아, 이 중에서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면 몇 주택이라고? 2주택이잖아. 그럼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빠져나가는 방법 생각해야 되겠죠? 자, 빠져나가는 방법 생각해보자고. 근데 B주택을 10억짜리를 뭐 하려면, 증여를 하려면, 뭐도 내야 되고, 증여세 얼마 돼서 내야 돼? 4억 원에서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도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양도하면 몇 주택이 되려면 1주택이 되겠죠?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나는 뭐는 못 내기 싫다는 얘기야? 증여세. 그럼 뭐 해버리는가? 이혼해버리죠, 뭐. 뭐 한가? 이혼했죠. 그래서 뭘 준가? 이거를 위자료로 대신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때 양도세 과세가 되나 안 된다? 어? 아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 이혼 위자료의 지급 가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 변제를 했잖아. 이때 과세가 된다고, 과세. 어쨌거나 과세가 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 뭐가 됐어, 여러분? 1세대 1주택. 갑도 1, 을도 1. 각자 찢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 이혼한 게 아니라 무슨 이혼이라는 얘기야? 위장.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을도 뭐로 보는 얘기야? 동일 세대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1세대 다시 몇 주택자 판정되는 거야? 2주택자. 그래서 니네가 한마디로 말해서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 뭘 하면? 위장 이혼하면 그건 인정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결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그냥 얽히게 하지 말고 그냥 위장 이혼은 인정 안 해주겠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가족은 뭐 동일한 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 일당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장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동그라미 쳐 포함.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장 형편으로 잠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라고 제외하라고? 포함하라고. 동그라미 포함. 자, 그러면 우리 집 아저씨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지방에 내려가 있어. 우리 집 아저씨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어디 내려가 있다고? 지방. 그럼 그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응?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 친구가 절친이 저랑 같이 본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는 정년 퇴직까지 한 친구인데, 그래서 지점장까지 다 발령 나고 승급하고 퇴직했는데,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지점으로 발령나서 지점으로 이제 승급하면은, 진급하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어디 가냐? 울산으로 갔어, 울산. 그래서 울산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갔어. 그러면 여기 다 이제 관사가 있어요, 은행에. 그래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을 관사에 가 있어. 아파트, 은행명으로 앞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한테. 석준아, 야, 너 울산 내려서 힘들겠다, 야. 어떻게 좀, 재수 씨하고 잘 있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무슨 소리야, 그냥. 난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 지금. 서울에 자주 왜 올라가? 그래서 자기 처가 내려오는데 가끔 가다가. 그래서 아주 인생을 여유로 아주 막 뛰겠더라고요, 스키. 부러워 죽겠어. 그래서 재수 씨도 그렇대. 재수 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요즘 얼마나 좋은데. 그냥 제2의 인생, 서로 인생이 펼쳐졌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울산 아저씨는 울산에 그럼. 근데 얘가 재미들려고 퇴직하고도 안 올라오네. 스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점장 근무할 때 거기 만났던 경제인들하고 이제 뭐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안 올라와. 그래서 이 아저씨 지금 사업상 내려갔죠, 지방에? 그럼 이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그건 알아서 판단해. 그런데 우리 세법은 우리 집 아저씨를 보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다음에 1세대 예배 보세요. 별표 하나 가끔 시험에 나와. 나와도 얘는 답은 아니야. 원래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 봐, 잠깐. 세대가 되려면 최소 본인,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리고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은 충분 조건이야. 근데 누구는 배우자는 필수 요건이야, 필수 요건. 너무 어렵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세대가 구성되려면 누구는 있어야 된다? 배우자는 있어야 된다. 왜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아직 결혼한 거 안 한 거? 안 했죠? 그럼 얘는 인생의 쓴맛을 아직 본가 안 본가? 안 본 거죠. 그러면 아직 어리단 얘기야. 네. 그래서 이때는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 인정 안 돼. 배우자가 없어도 뭐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요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2, 3 있죠? 묶으시고요. 그럼 거기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얘들은 뭐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를 벗는 경우야. 부러 안 부러? 부럽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를 보니까. 자, 1번.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 밑줄 30세 이상. 그러니까 30세 이상인데 아직 혼인 안 했다? 그 우리 세법은 포기해. 아,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잘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 살 팔짱가 보다. 그래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30살 넘으면은 이게 나중에 진짜 중요해. 실무 나가면 이런 게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뭐가 되면? 30살 이상이 되면, 30살 이상이면 뭐를 통해서? 분가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별도 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게 별도 세대.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식한테 이미 한번 증여해준 거에 대해서 뭘 시켜서? 분가시켜서 각자 세대수를 각 세대별로 1주택을 만드는 거죠. 자, 2번. 배우자가 뭐 했대요, 여러분? 여기는 사망을 이겨냈대요. 저거 돌싱. 네, 그래서 배우자가 뭐 했다? 사망하거나 이혼했답니다. 자,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서 저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들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바는 아니다는 얘기야. 알바 수준은 아니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서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뭐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야? 1번은 몇 살 이상이면? 30세 이상이면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묻고 안 묻고? 안 묻고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3번은 몇 살이 아직 안 됐어도 30살이 안 됐어도 돈을 벌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면은 아직 몇 살이 안 됐어도 30살이 안 됐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07쪽부터 이제 주택의 개념이죠. 주택의 개념.
자, 그래서 양도당시 주택이 몇 개 된다 그러면 하나. 근데 그 1주택의 예배가 여러분 309쪽에 나와 있어. 309쪽. 309쪽. 1주택 예배 특례. 찾으셨어요? 자, 요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죠? 예, 적나라하게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예, 또 다시 이제 한번 쉬었으니까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부터는 조금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2시까지 해갖고 좀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조금 1시간 더 늦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고 오세요.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